헤이 구글, 넷플릭스 틀어줘. 네, 알겠습니다. 넷플릭스 앱을 실행할게요. 안녕하세요, 최호선입니다. 어제 뉴스 보다 보니까 구글 네스트 허브에서 넷플릭스를 볼 수 있게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제 좀 바빠갖고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그냥 하다가 그냥 말로만 해봤거든요. 그래서 헤이 구글 넷플릭스 보여줘 했더니 스마트 디스플레이에서는 넷플릭스를 재생할 수 없습니다. 죄송해요. 아이고.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마트 디스플레이에서는 넷플릭스를 보여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되는구나, 좀 더 있어야지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근데 저녁에 집에 와서 뭐라도 볼까 해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넷플릭스를 켰더니 바로 이 캐스팅 버튼이 여기 뜨는 거예요. 여기 보이네요. 네. 이 캐스팅 버튼이 뜨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눌렀더니 아니 글쎄 여기 네스트 허브가 딱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누르니까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스트 허브에 넷플릭스 앱이 이렇게 뜹니다. 연결이 돼서 여기서 이렇게 폰에서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크롬캐스트나 뭐 아니면은 그 캐스팅이 되는 TV에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넷플릭스가 나오는구나 싶더라고요. 자막도 잘 나오고요. 인터페이스도 이렇게 눌러서 보면은 10초 앞뒤로 갈 수 있고, 자막도 뭐 껐다 켰다 뭐 이런 것도 됩니다. 뭐 엄청 많이 제어되는 건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는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화면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뭐 어렵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넷플릭스 보기에 정말 좋은 기기가 생겨버린 거죠. 뭐 네스트 허브의 용도가 또 이렇게 하나 늘어나는가 싶습니다. 뭐 그동안 사실 왜 안 보여줬을까 싶긴 하거든요. 이게 뭔가 뭐 넷플릭스랑 뭐 풀리지 않은 뭐 라이센스나 그런 문제 있었으려나요? 뭐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아무렴 어때요? 뭐 넷플릭스가 이제 나오는데 말이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음성으로도 제어가 되는 거예요. 헤이 구글, 넷플릭스 틀어줘. 네, 알겠습니다. 넷플릭스 앱을 실행할게요. 이건 바로 넷플릭스 앱이 구글 네스트에 들어갔다는 거죠. 키보드가 없으니까 뭐 검색을 할 수는 없어요. 검색창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겨보면은 지금 뭐 인기 있는 많이 볼만한 콘텐츠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터치로 넘겨서 보고 그냥 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눌러서 이렇게 틀면 됩니다. 그러면 또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되죠. 네, 화질도 잘 나오고요. 그냥 일단 볼만합니다. 그리고 검색도 사실은 되기는 돼요. 키보드 검색은 안 되지만 음성 검색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헤이 구글, 넷플릭스에서 히스토리 101 틀어줘. 네, 넷플릭스 히스토리 100일 콘텐츠를 재생합니다. 네, 이렇게 바로 원하는 콘텐츠를 틀어줍니다. 이건 사실 크롬캐스트나 뭐 캐스팅이 되는 TV에서도 이렇게 구글 홈 미니를 이용해서 이렇게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네스트 허브는 제 기준으로는 거의 완벽한 기기가 됐어요. 뭐 이걸로 유튜브 볼 수 있고, 뭐 유튜브 뮤직 음악 틀 수 있고, 넷플릭스 볼 수 있으면 사실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뭐 구글 포토로 사진도 볼 수 있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주로 보는 콘텐츠는 이 작은 디스플레이 안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스트리밍이 더 되면 좋긴 하겠지만, 뭐 저는 사실 애플 뮤직도 여기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애플 뮤직은 뭐 어쨌든 제 사용 습관에서는 뭐 이렇게 이런 스피커로 듣는 것보다도 좀 자리를 잡고 앉아서 제대로 음악 들어보자 이럴 때 쓰는 거라서, 네, 그냥 라디오처럼 대충 음악 틀어놓고 듣는 거는 그런 용도로는 아마 유튜브 뮤직이 저한테 더 잘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는 네스트 허브가 뭐 지난 1년보다 최근 한 달 정도 사이에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가 빨리빨리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켜긴 했는데,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도대체 무슨 기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전에 넷플릭스를 틀어달라고 했을 때 이야기하는 뭐 스마트 디스플레이라서 넷플릭스를 아직 재생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구글 어시스턴트가 했거든요. 그럼 스마트 디스플레이인가? 스마트 디스플레이는 과연 뭐지? 이런 카테고리의 제품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성 비서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음악 듣는 스피커인지, 뭐 콘텐츠 재생기기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 조금 애매한 기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크게 되면은 TV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다 키보드를 달면 컴퓨터가 되는 걸까요? 이게 뭔가
좀 쓸데없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인텔이 미래의 컴퓨터를 이야기하면서 방향성 중에 하나로 N스크린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개인용 디스플레이가 사실 없었죠. 또 옛날 이야기로 또 넘어가는데 집에 화면이라고 하는 거는 거실에 있는 TV 그 전부였죠. 그나마도 그 TV는 누구의 것도 아니고 사실 가족의 것이고, 네, 그나마도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뭐 리모컨을 지시는 분의 거의 전유물이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집에 컴퓨터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컴퓨터도 사실은 퍼스널 컴퓨터라고 샀지만 개인용이라기보다는 같이 놓고 쓰는 뭐 그런 컴퓨터였었던 거죠. 그러다가 진짜 개인용 디스플레이가 생기기 시작한 거는 아무래도 휴대전화, 휴대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때인 것 같아요. 그것도 뭐 휴대폰을 컴퓨팅 기기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개인 대 개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 간단한 앱들이 실행이 되면서 일정 관리나 뭐 할 일 이런 관리도 됐었고, 뭐 게임 같은 것도 커버가 됐었죠. 그래서 이 휴대폰 안에서 어떤 미디어를 보고 듣고 할 수 있게 된 거는 굉장히 큰 변화였었거든요. 뭐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 작은 피처폰 말이죠. 네, 여기에 불을 지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또 DMB였었고요. DMB는 그냥 다니면서 지금 TV 앞에 앉지 않아도 내가 TV 방송을 볼 수 있다라는 걸로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충격이었었던 거죠. 이게 엄청 옛날 얘기였지만 불과 15년도 안 된 얘기예요. 2005년, 6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미디어 환경 변화가 이렇게 빠르고 좀 어떻게 보면 무섭습니다. 네, 순간에 늦춰지는 게 이런 기술인 거죠. 그러다가 점점 빌 게이츠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책상에 모든 컴퓨터 이런 식으로 이제 누구나 다 각자의 컴퓨터를 갖는 시대가 생겼죠. 회사에서 책상 없는 사람은 있어도 컴퓨터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서 컴퓨터는 점점 개인화됐고, 정말 그 PC라는 PC에서 어떻게 보면 상표지만 그 뜻은 퍼스널 컴퓨터잖아요. 정말 개인용 컴퓨터가 시장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노트북, 태블릿, 뭐 스마트폰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가 너무 많아졌어요. 저만 해도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이 몇 대가 있고, 뭐 데스크탑도 있고, 모니터에 뭐 TV에 아이패드에 뭐 차량용 디스플레이 뭐 네, 정말 몇 개인지 다 세보는 게 민망할 정도죠. 거기에 이제 이런 디바이스도 더해지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디스플레이는 늘어나는데 디스플레이가 더 똑똑해지냐라고 했을 때는 뭐 스마트 디스플레이라고 얘는 또 자기 스스로를 스마트 디스플레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스마트한가요? 보면은 그렇진 않거든요. 이렇게 많은 디스플레이가 생겨날 수 있는 거는 디스플레이가 점점 멍텅구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멍청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디스플레이가 해야 되는 컴퓨팅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컴퓨팅은 다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는 거죠. 디스플레이는 그저 그 정보를 인터넷에 연결해서 뭐 받아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구글 네스트 허브를 사고 나서 했던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것가 전부였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로 이 기기는 그냥 제 거가 됐어요. 네, 그것도 아주 사적인 기기가 된 거죠. 아마도 이런 기기들이나 이런 컴퓨팅 환경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회사에서도 가상 데스크톱으로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집에 와서도 회사 컴퓨팅 자원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저 아내도 집에서 잠깐 일할 게 있다고 해서 컴퓨터 좀 달라고 해서 제 컴퓨터로 VDI 접속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보면서 야, 지금 내 컴퓨터를 쓰는 건가 자기 컴퓨터를 쓰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컴퓨터는 도대체 뭘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지만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진짜 나한테 중요한 거는 컴퓨팅이고 다 클라우드로 연결되는, 그리고 이제 컴퓨터 각자는 점점 컴퓨팅 능력이 줄어들어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런 성능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뭐 게임에서도 클라우드 스트리밍 같은 거 이루어져서 그냥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패드에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하고 또 뭐 스마트폰에서 엑스박스 게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올해 마이크로소프트가 빌드에서 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로 슈퍼컴퓨팅을 제공하겠다라는 거를 발표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컴퓨터와 컴퓨팅의 변화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넷플릭스 여기서 나오는 거 하나로 좀 쓸데없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네. 근데 저는 아직도 이런 것들이 신기해요. 늘 접하면서도 신기합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속에서는
그 흑백 모니터 보면서 그 안에 도스로 그 치면서 게임도 하고 뭐 프로그램도 짜고 막 그러던 기억들이 남아있는데, 변화는 굉장히 아직도 빠르고 멈추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고무적이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저도 좀 숨이 찬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점점 더 쓰기 편하고 재밌어지는 환경이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그 마음가짐의 변화가 지금 가장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또 이럴 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길게 했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